자,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한 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어떤 뉴스를 이렇게 가져왔는지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인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12곳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를 했다. 자, 이 부분은 어제자 방송에서 저희가 잠깐 코멘트를 남겨드렸었는데, 자, 오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법안이 쏟아진다. 정말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블록체인 선두에 설 기회를 놓쳤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 12곳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를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제 자율규제 아닌데 이게 법적 효력은 없단 말이에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 부분을 자료로 삼아가지고 정부에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은행권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신규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재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중에서 또 이제 지금 현재 뭐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래소도 포함이 돼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신뢰도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인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호재는 맞습니다. 이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12곳이 이제 심사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모여서 조금 더 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큰 호재로서는 작용됩니다. 자, 하지만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또 뉴스를 또 좋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뭐 자율 규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용 보호라든지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보관 그리고 불법 세탁, 자금 세탁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세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천프로 전문가님도 방금 말씀을 주셨죠.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가 진행해서 앞서서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호재를 작용해서 큰 상승을 이끌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사를 통과하자마자 자,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해킹당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해킹당한 거래소도 이 심사에 통과를 시켰다. 그렇다는 거는 믿음직한 심사가 맞냐라는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사 기준에 대해 또 이제 심사 점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공개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합격점을 줬는지, 어떤 부분이 심사가 통과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에서 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그거겠죠. 이젠 과연 앞으로 이제 이런 심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이게 정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상화폐 전체적인 규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록체인 협회에서 관계자는 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진행을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심사 내용이라든지 심사 점수를 발표해서 자체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평가 점수도 매길 예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 게 아니더라도 각 거래소별로 이렇게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모습, 그리고 각 거래소별로 이렇게 보안에 신경 써주는 모습,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거래소에 대한 또 문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생겨나는 거래소는 이 심사 기준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라는 물음에 그것도 마찬가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차, 3차를 거치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될 만한 이런 호재성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두 번째 뉴스랑 좀 연관시켜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를 지금 바로 보자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7월 임시국회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CEO 법안이 쏟아진다. 이런 또 좀 좋은 뉴스가 나와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반대입니다. 지금 7월에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관련된 특례법이죠. 특법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좀 규제를 통해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미칠 만한 좀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죠. 일단 뭐 자유한국당 야당을 좀 보면은 자, 19일에 암호화폐 토론회를 또 예정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보안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에서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성장시켜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도 자, 암호화폐 대책당장 오세정 의원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블록체인 활성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을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많이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졌고요. 자,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 첫 번째 뉴스랑 더불어서 보면 첫 번째 뉴스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체적인 방안이 아닌 정부 틀 내에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와졌었죠. 자,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발의안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자, G20 재무장관회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까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7월 달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더 올라가고 더욱더 펌핑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라면 악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를 해줘야지, 물론 갑자기 막 100%, 200% 상승하는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투명한 가치 그리고 실질적인 정말 제도권 내에 투자 상품이 되려면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가치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위험성, 도박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장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이 투자에 힘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 가지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뭐 첫 번째라든지 뭐 두 번째라든지 뭐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자율규제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다루면서 토론도 재무장관 회의 전에 이렇게 가시화적으로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를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특정 거래소에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TV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게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요, 코인 119 방송 끝나시고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블록체인 선두에 설 기회가 놓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제 후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세르게이 브린이 아무래도 이 부분 구글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도 많으니까 앞에서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애둘러서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구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려도 좀 많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전면에 나서게 되면 결국엔 지갑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구글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시장이 정말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브린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의 창업자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브린이 솔직하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이 각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발전시키려고 전담 팀들을 구성해서 상당히 큰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글은 좀 이미 늦었다. 선두 자리를 지금 뺏긴 상황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전담팀과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따라잡겠다라는 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유튜브에서 현재 가상화폐 광고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가상화폐를 상당히 안 좋게 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블록체인을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와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불법 광고 그리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량 기업에 대한 광고죠.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좀 이유로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모회사 구글 측은 오히려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본인들이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 불인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현재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고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가상화폐가 어떤 거고 암호화폐가 어떤 건지 이제 그 불인 자체에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좀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각 국에 그리고 각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불인이 상당히 지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하지만 내가 가상화폐를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알면 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서 가상화폐는 거품이다. 가상화폐는 뭐 이미 뭐 튤립 효과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인 영향, 앞으로의 가치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이번에 불인의 발언은 왜 영향이 있냐라고 하면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 허용하고요. 지금 비밀 단체 이 구글 X를 만들었습니다. 비밀 연구 단체 구글 X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이제 비밀리에 블록체인의 앞으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구가 성공돼서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구글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더욱더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여러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 어떤 뉴스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이제 실질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인지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빠지고 뭐 다른 거래소에 오히려 다른 코인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그 가격 자체가 기이상하게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 한번 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하루빨리 제도화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도 빨리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